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조카를 품에 안고 사는 여자입니다. 이 사연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야기이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적 같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흘러가다 보면 마치 영원히 평온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 사건은 언니의 죽음이었어요. 언니는 제게 부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았던 언니는 언제나 저를 챙기고 감싸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언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형부 역시 참 좋은 분이었어요.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조카를 세상에 무엇보다 아꼈던 따뜻한 아빠였죠. 그런데 그 평범하고 행복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언니와 형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차마 믿기지 않았고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남겨진 건 겨우 1살짜리 조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직 부모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형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 아이를 맡아서 키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조카를 제 품에 안았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러 다니던 20대의 끝자락은 그대로 멈춰버렸고 대신 엄마의 인생이 시작되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래도 웃을 수 있었던 건 조카 덕분이었어요. 두 팔을 벌려 안기던 아이의 웃음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조카는 어느덧 초등학생에 들어갈 만큼 자랐고 저 역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카 사진을 보여주던 날, 저는 상상도 못한 운명의 장난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믿기 어려운 진실과 하늘에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부모님 없이 언니와 자랐어요. 아직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도 모를 나이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8살, 언니는 14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언니는 제게 엄마이자 아빠였고 전부였어요. 언니, 이제 엄마랑 아빠랑 못 보는 거야? 괜찮아. 우리 둘이서 씩씩하게 잘 지내자. 하늘에서 엄마랑 아빠가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언니가 지켜줄게. 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보육원에서도 허름한 단칸방에서도 늘 언니의 품은 따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했지만 저는 언니가 있어서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했죠. 그런 언니 덕분에 저는 탈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언니는 제게 언제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26이 되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부였어요. 형부는 언니에게 정말 잘했어요.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졌고 늘 한결같이 언니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졸지에 부모님을 잃고 언니는 그때부터 저를 챙기느라 정작 본인을 잘 챙기지도 못했어요. 언니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언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언니가 빨리 철들어야 했고 저를 챙기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부모 노릇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니 참 고맙고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언니를 아껴줬으면 언니가 내게 한 것처럼 누군가가 그런 언니를 품어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부를 보니 저절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니도 부모님의 품이 그리울 텐데 이제 불쌍한 우리 언니도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그때부터 형부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언니는 곧 귀여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품에 안은 조카의 작은 손가락과 따뜻한 숨결을 느낄 때 세상 모든 기적이 제 손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너무 작고 소중한 내 첫 조카. 조카를 낳고 집안은 웃음소리도 가득했습니다. 조카는 우리에게 복덩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릴 것만 같던 언니와 형부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거든요. 어느 날 언니와 형부가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대신 조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부에게는 잃어버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보육원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형부는 저와 언니처럼 보육원에서 동생과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동생이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는 바람에 동생을 잃어버렸죠. 부모님 대신 동생을 잘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늘 원망하면서 잃어버린 동생이 평생의 한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언니는 망설임 없이 형부를 따라 나섰어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부는 많이 흥분된 상태였고 밤 운전이 힘드니까 중간중간 운전을 교대해 주려면 언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제게 조카를 맡겼습니다. 우리 다녀올게. 금방 올 테니까 애 좀 잘 부탁해. 그게 언니와 나눈 마지막 말이었어요. 손을 흔들며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언니와 형부를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언니와 형부 대신 조카를 돌보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한 통의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걱정하니까 문자라도 남겨줄 만한데 언니랑 형부한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까 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눈이라도 붙인 건가 싶어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언니와 형부한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자 불길한 마음에 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사람은 언니와 형부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혹시 가족이냐고 물었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언니하고 형부예요. 언니랑 형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게 어제 새벽에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분은...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언니랑 형부는 차를 몰고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형부는 한순간에 저와 조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저와 언니가 품에 안던 그 조그만 생명인 조카만 남겨졌어요. 언니의 마지막 부탁처럼 저는 그렇게 조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언니, 형부,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조카는 내가 지켜줄게. 이 아이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이모가 아니라 조카의 두 번째 엄마가 되었어요. 언니와 형부가 떠난 그날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언니와 형부가 남기고 간 아이, 그 조그만 생명이 제게는 이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잠든 조카를 꼭 끌어안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퇴근 후엔 피곤해도 집에 가면 다시 육아전쟁이 시작됐어요. 밥을 먹이고 씻기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든 조카를 보며 매일 다짐했어요. 언니랑 형부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잘 키울 거라고요. 제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에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아이를 봐주셨어요. 참 좋은 분이시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모님께 맡기고 출근하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손 흔들며 인사하는 조카를 보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면서 느낀 건데 돈이 참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언니랑 형부가 남겨준 재산이 있어서 그걸로 조카를 키우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조카는 어린이집에 가게 됐어요. 저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회사로 뛰어가고 퇴근하면 바로 데리러 가는 삶이었죠. 휴식이란 단어는 제 사전에 사라졌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조카가 웃을 때면 그 모든 게 눈높도 사라졌어요. 엄마, 어린이집에서 이거 만들었어. 그래? 와, 잘 만들었네. 조카의 웃음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혼모로 오해하곤 했고 미혼모를 보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오고는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선이 낯설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느덧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들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나는 우리 조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걸로 만족하게 여기며 넘겼어요. 그리고 조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남겨준 약간의 재산이 있기는 해도 그걸 다 쓰기 싫더라고요. 조카한테 들어가는 최소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언니와 형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조카 대학 가면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또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끼고 아꼈습니다. 거기다 제가 조금씩 모은 돈까지 보태주고 싶었어요. 제 힘을 더해 조카의 미래에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등록금이며 결혼자금이며 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 아이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조카를 제 호적에 올리고 두 번째 엄마가 된 순간부터 제 인생에 남자와 결혼은 없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야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새워 일을 하며 쓰러질 만큼 지쳐도 아이의 웃음 하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고 의지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저는 매일매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말도 잘하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어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려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겐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 같은 우리 조카와의 인연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조카를 키우며 살다 보니 제 인생에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회사와 집, 어린이집, 그 셋 사이를 오가며 숨가쁘게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일은 그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짝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였어요. 서류를 쏟아 제가 도와준 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더군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운명처럼 마주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몇 살 많았고 말수가 적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퇴근길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배려와 미소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조카가 있으니까요. 조카는 제 전부이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내 행복을 위해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참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 사람은 제 주변을 맴돌며 조심스레 다가왔고 퇴근 후에 어쩌다가 그를 또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처럼 그냥 마주친 게 아니라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날이 너무 추워서 샀는데 1+1이라며 저더러 주머니에 넣고 따뜻하게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줍게 건네는 그의 손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진지하면서도 떨리는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를 좋아하게 됐다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당황스럽겠지만 좋아해요. 저도 제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저랑 만나보실래요? 저 그렇게 이상한 놈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동안 연애세포를 다 죽이고 살았는데 조금은 남아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라고 왜 연애를 안 하고 싶겠어요? 저도 주변 친구들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조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떨리면서도 진지하게 묻는 이 남자의 고백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제 인생에 남자는 없어야 했어요. 이 아이를 두고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엄마는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까? 다른 사람에게 엄마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조카는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라 잘못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연애 같은 거 할 여유 없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그럼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겠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알아요. 좋은 분이신 거. 하지만 저는 그쪽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요? 유부녀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미혼모예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인은 유부녀만 아니면 된다고, 미혼모가 뭐 어떠냐고, 자신은 온전히 제 자체가 좋아서 만나보고 싶은 거지 미혼모라는 것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에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조카를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거절했습니다. 괜히 눈에 띄면 마음만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한동안 동네를 다닐 때 그 사람을 피해서 다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게 큰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노는 조카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고 딴 생각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조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카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아서 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놀이공원 측에 이 사실을 전하고 조카를 찾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직원과 함께 CCTV를 살펴보고 놀이공원을 이곳저곳 정신없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떤 남자가 조카를 안전하게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조카가 제 눈에 가득 들어오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조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보호하고 있다가 데리고 와준 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놀랍게도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게 고백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정말 기막힌 인연이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남자는 미국에서 놀러온 조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잃은 제 조카를 발견했고 같이 엄마를 찾아주고자 엄마를 잃어버린 곳으로 찾아가려 했대요.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길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는 수 없이 놀이공원 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그 와중에 조카가 먹고 싶어하는 간식이랑 장난감도 사주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주기까지 했더라고요. 조카는 순수한 표정으로 저 아저씨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줬다고 아저씨랑 잠깐 놀았는데 너무 재미있었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조카도 아빠를 원했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아빠의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카가 어릴 때 자신은 왜 아빠가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뒤로 2번 다시 오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저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랑 축구도 하고 야구장도 가고 즐겁게 노는 걸 부러워했을 텐데 제게 차마 티를 내지 않았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조카는 그 남자를 잘 따랐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그렇게나 반갑게 인사하며 좋아했어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조카에게 맛있는 거 사줘도 되냐고 물었고 조카도 그러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더니 그날 하루 둘이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괜스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중에 조카가 없을 때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종종 조카랑 시간을 보내도 괜찮겠냐고요. 아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자신이 친아빠는 아니지만 여느 아빠처럼 놀아줄 자신은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고마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됐지만 조카가 좋다면 나도 좋은 거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고 두 사람이 부자 사이처럼 지내는 모습을 통해 제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였죠. 결국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 말고 딱 연애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시간도 있어야 하니 일반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상관없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죠. 여기서 저는 비밀을 품은 채로 그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비밀이란 아이가 제 조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말할 순간이 오면 그때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라 여겼어요. 괜히 미리 이야기했다가
혹시라도 조카가 듣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변함없이 제 옆에 있었고 조카에게도 따뜻한 아빠처럼 삼촌처럼 대해줬어요. 세 사람의 시간이 어느새 가족처럼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진짜 가족이 되어줄래요? 제 인생에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런 청혼에 놀랐지만 한편으로 감동의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카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복해야 하는 순간인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나는 결혼은 못한다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연애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약속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대요. 만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거고 자신만은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를 많이 사랑해 줄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조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의 붓이라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조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은 마음은 제 욕심이고 그 욕심 때문에 이 남자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제가 아가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게 조카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며 나는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을 못 믿겠냐고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좋은 사람인 거 잘 알지만 내게는 아들뿐이고 아들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잘 알지만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나같이 애 딸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냐고 솔직한 제 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게 결혼은 조건이나 배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는 당신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고 쓸쓸하게 살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는 우리 조카를 위해서라면 우리 둘 사이에 아이 없이 평생 조카만 보고 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결국 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조카를 지키려던 단단한 벽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세상 어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자신의 친자식을 갖고 싶기 마련인데 이 남자는 그런 욕심 하나도 없이 그저 저와 우리 조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남자의 진실한 사랑에 제 마음이 움직인 건 맞지만 결정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사랑이었어요. 저도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라 앞으로 이 사람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죠. 제 앞에 간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남자에게 저는 알겠다며 결혼하자고 했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중에 문득 내 아들인 줄 알고 있는 아이가 사실은 조카라는 비밀이 밝혀졌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사실은 이 결혼이 그리고 이 사랑이 세상이 놀랄 만큼의 운명적 비밀과 맞닿아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예비 남편과의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 투어를 다니던 그 시기, 제 마음은 매일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어요. 조카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생각보다 조카는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아빠가 생기는 거냐며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러고는 우리 엄마 드레스 입으면 공주님처럼 예쁘겠다고 이야기하며 해맑게 웃었고, 그런 아이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죠. 우리 조카에게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어줄 거라고요. 하지만 행복한 마음 한편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늘 자려하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진짜 부모가 제 언니와 형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언니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그 진실이요. 이 비밀이 언제든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결혼 준비의 설렘 속에서도 제 마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당신을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설레는 동시에 긴장됐습니다. 드디어 예비 시부모님을 뵙게 되는 거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그분들을 마주하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금발의 머리, 푸른 눈, 그리고 다정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일 수 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된 아이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저를 조심스레 살피며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 있었대요. 그때 지금의 부모님이 나를 입양하셨죠. 그래서 한국 이름도 친부모에 대한 정보도 거의 몰랐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진짜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찾으러 한국에 온 거예요. 예비 남편의 말에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도 나처럼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상하게 마음이 더 깊이 닿았습니다. 우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그는 종종 친부모를 꼭 찾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응원했어요.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듯 그분들도 찾고 있을지 모른다고, 꼭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한 달 전쯤이었어요. 그가 퇴근길에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드디어 찾았어요. 내 친어머니요.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들떠 있으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더니 몇 년 전부터 자신이 있었던 보육원을 찾고 있었는데 간신히 그 보육원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대요. 그러고는 거기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양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친어머니의 정보를 찾았다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가족 찾기를 요청했고 드디어 친어머니를 찾게 되었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친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금세 울먹거렸어요. 그런 예비 남편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다행이라며 이건 기적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입양아가 친부모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건 친어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죽기 전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너무 떨려서 혼자 가기에 그렇다고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당연히 같이 가줄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이 모든 게 믿기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혹시라도 친어머니가 아니면 어쩌나 무섭기도 하고 진짜 친어머니일 수도 있으니 기대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남편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옆에 있을 거라며 힘이 되어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운명 같은 반전의 시작을요. 그의 친어머니와 제가 이미 하나의 인연으로 깊이 연결된 사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예비 남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긴장한 듯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에게 괜찮다며 다독이고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고 희미한 병원 조명이 환하게 비추었고 한 노모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쇠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생생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남편을 향해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며 혹시 우리 둘째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예비 남편은 한순간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어머니 둘째 아들이에요.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만난 모자의 상봉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벅찬 장면이었어요. 친어머니가 아니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제3자인 제가 봐도 두 사람은 틀림없는 모자 사이로 보일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으며 예비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희 둘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나랑 있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 너희라도 따뜻한 곳에서 자고 배부르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손등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어요. 돈만 벌면 금방 데리러 갈 생각이었는데 그 사이에 예비 남편은 입양됐고 큰아들은 입양됐다가 파양당해서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는데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두 형제를 찾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두 형제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떨려왔고 예비 남편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어떤 이유라도 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너무 아프고 너무도 벅찼거든요. 하지만 의사와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위기는 안타까움으로 뒤바뀌었어요. 의사의 말이 어머님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고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비 남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너무 늦게 찾았다고 목 놓아 울었고 어머님은 담담히 웃으며 괜찮다고 그래도 죽기 전에 이렇게 봐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걸로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들더니 예비 남편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두 소년이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희 둘 어릴 때 찍은 사진이야. 내가 가진 유일한 사진이지. 어머님은
예비 남편에게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예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어릴 적 찍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저도 같이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예비 남편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얼굴, 분명히 본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예비 남편 손에 황급히 사진을 빼앗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 제 행동에 예비 남편과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이 얼굴 본 적 있어요. 사진 속 이 아이, 우리 형부 어릴 적 모습이에요.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 건넨 사진 속 그 소년, 예비 남편의 형이 바로 제 언니의 남편, 즉 내 조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세상이 돌며 모든 인연의 실이 한 점으로 모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예비 남편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사진 속에 있는 그 형이 우리 언니의 남편이었다고요. 그리고 언니와 형부는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동생과 함께 있었던 보육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동생의 정보를 찾았다는 말에 서둘러 차를 몰고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예비 남편은 충격을 받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형의 사진을 부여잡은 채 하늘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흐릿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억 속에 형의 모습이 언뜻 남아있다고 했어요. 엄마 대신 자신을 지켜주던 형이 너무나 보고 싶다고 그립다며 흐느꼈습니다. 말도 안 돼. 형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내가 그동안 애타게 찾던 엄마랑 형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난 형이랑 엄마가 날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만 혼자 버려둔 것 같아서 원망도 했는데 이게 뭐야. 다시는 형을 만날 수 없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형이 날 찾다가 그렇게 된 거야. 예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었고 어머니는 미약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저 흐느꼈습니다. 저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늘이 이렇게 기묘하게 얽어놓은 인연이라니.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언니 남편의 동생, 즉 제 조카의 친삼촌이었던 겁니다. 그날 하늘도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그 빗소리는 마치 하늘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언니와 형부가 제게 예비 남편을 보내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타게 찾던 동생을 하늘에서 지켜보며 제게 선물로 보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연이 계속 얽히고 풀어지지 않았구나. 강하게 서로 이끌렸구나 싶었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 게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병실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비 남편이 친어머니와 오랜 이별 끝에 재회하고 눈물로 서로의 품을 안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건네준 낡은 사진 속 아이 2명 중 하나가 분명히 제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형부였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동안 내내 숨기고 있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가족이 재회했으니 아들로 숨기고 키운 우리 조카의 정체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이 저와 별다른 인연의 고리가 없었다면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지만 어쨌거나 예비 남편도 제 조카와 관련이 있으니 마냥 감춘 채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 어머님과 예비 남편에게 숨기고 있던 진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들, 사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제 언니와 형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예비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해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와 형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갓난아이였던 내 조카는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았다고요. 차마 그 아이에게 부모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저도 부모님 없이 언니랑 단둘이 자라서 부모 없는 서러움이 뭔지 잘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에게만큼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죠. 그 말을 끝으로 그동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저귀를 갈며 울던 아기의 얼굴, 첫 돌잔치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웃던 그 작은 손, 밤새 열이 올라 부들부들 떨던 아이의 품에 안고 울던 날들,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카를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제 인생의 꿈도 다 미뤘어요. 그저 그 아이 하나만 지키려고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서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고 조용한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는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내 손주를 그렇게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어머님처럼 고맙다는 말을 제게 전했어요. 아무것도 뭔지 모르고 자랄 뻔한 내 조카에게 엄마의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그동안 눌러왔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가 제 머리를 감싸 안고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형과 형수님이 지켜주지 못한 그 아이를 저와 함께 잘 지켜나가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이 다시 한번 제게 기적을 주었다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카였던 아이가 이제 우리 둘의 온전한 아들이 된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카였던 아이는 제 아들로, 그리고 남편의 아들로 당당히 서 있었죠. 행진곡이 울리는 순간 저는 언니와 형부가 저를 바라보고 미소 짓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우리 생각 말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살라는 듯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고 조카는 우리 호적에 올려 정식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보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하루는 시어머니가 화목한 우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저와 남편의 손을 잡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흩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거. 나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로 떠나셨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저와 남편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따라 구름 사이로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어요. 그리고 아픔을 딛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기묘하죠? 어떤 인연은 눈물로 시작되지만 결국엔 미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저는 언니를 잃고 세상을 원망했지만 그 언니의 아이가 제게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끈은 시간과 운명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조카이자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늘이 내려준 이 기적 같은 인연을 지켜나가며 언젠가 언니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세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고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서로의 소중함과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준 우리 가족.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